자, 어린 왕자를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책을 쓰고 계신다고요? 네,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작품이지만 네. 이걸 이제 접근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이 교육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교육의 문제가 또 정치의 문제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아, 있어요. 그럼요. 네. 그 정치 이슈 중에 핵심이 또 교육이기도 한데. 네. 자, 그럼 우선 어린 왕자는 어떤 책인가? 한번 좀 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역사상 아는 분들은 많겠지만. 예.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이게 지금 뭐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많이 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언어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2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책은 뭐 1억 부 이상 팔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죠. 네. 그런데 이제 동화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 동화 어떤 판타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순, 특히 이 작가가 관찰했던 이 현대 사회에 인간이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한 엄청난 그 모순들을 여기에 적나라하고 아주 신랄하게 그러나 아주 위트 있게 간결한 문장으로 비유한 그런 작품이다. 이게 사막에 불시착한 그런 비행기 조종사가 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인데 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만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순수함을 잃은 어른들의 세계를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현실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선명한 네. 그리고 농이 짙은 네. 농도가 짙은 네. 이런 그 비판들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녹진한 비판이 담겨 그렇죠. 있다. 그 비판이 신랄하면서도 위트가 있다. 굉장히 위트가 있고 섬세하다. 예. 너무나 섬세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어린 왕자의 뭐 입시 얘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입시 얘기는 없죠. 예. 입시 얘기는 없는데 네.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름이 어린 왕자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 왕자가 결국 자기가 만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있는 책이에요. 네. 우린 보통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를 네. 미성년, 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는 뭔가 결함이 있는 존재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작가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거든요. 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늘 성숙해지는 거냐. 또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본질을 보는 눈을 오히려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오.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결국 그렇게 더 나빠진 어른들이 살고 있는 세계거든요. 그 세계의 모습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래요. 동화가 아니에요, 이게. 동화가 아니다. 예. 동화처럼 보이지만 어린이가 들어가니까. 등장한다고 해서 동화가 아니고 예. 동화는 대부분 어떤 이루지 못한 판타지에 대한 것인데 이건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메타포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다라고 네. 해야 될까요? 어른을 위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야기 예. 동화라기보다 알겠습니다. 자, 어린 왕자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대목이 이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가장 이제 유명한 어떤 장면이죠. 네.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다가 이 생텍쥐벨이라는 작가가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굉장히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그림들을 전부 다 이 작가가 직접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그림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이제 이 화자인 내가 네. 어릴 때 그렸었던 최초의 그림.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의 보물 1호, 2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물 1호, 2호가 이제 어떤 이렇게 모자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을 어른들은 다 모자라고 한다는 거죠. 네. 자기가 그린 그림은 사실은 코끼리를 삼켜가지고 뱃속에 삼켜가지고 두고 있는 이제 보아뱀을 그렸는데, 그래서 그 그림이 함의하는 것은 어른들은 왜 이것을 모자로 보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나는 이 어린 나는 왜 이것을 코끼리 삼킨 보아뱀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대립이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표면만 본다. 아. 그리고 표면만 보는데 한결같이 보는 방식도 그 표면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물과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눈을 어린이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음. 어른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됐고 어린이는 왜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린이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에 예. 대조되게 어른들은 현실에 묶여서 상상력이 제약되는 예.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 그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좀 수정하는 개념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없던 현실을 제조해내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이 보아뱀은 상상력이 아니라 그게 원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리얼을 보는 눈을 잃었기 때문에 진짜 리얼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른들은 또 이상한 지금 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예, 어른들이 어떤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가짜 현실을 보고 허위적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짜라고 어른들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아, 참. 예, 그래서 이게 동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상상력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현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잃게 되었는가? 네. 네. 이 보아뱀 그림이 어린 왕자하고 그 화자인 조종사가 예, 서로를 알아보던 중요한 계기를 그렇죠. 마련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예. 자 그래요. 저도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어린 왕자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그 코끼리를 못 보는 이유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코끼리를 이제 못 보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네. 이 부분부터는 예. 가령 이제 어린 왕자가 저한테 그런 그림을 보여줬으면 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그림을 보면서 소가 똥을 쌌나? 혹은 이게 사막에 무슨 뭐 돌덩이가 바위가 있는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그림을 볼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린 왕자가 어른들에게 자기의 그 소중한 그림을 보여주면 보여주는 사람마다 똑같이 한결같이 그것을 모자라고 얘기한다는 모자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상을 보는 관점도 이제 저 같은 어른과 그 어른들이 좀 다른 어른인데 네. 그럼 한결같이 그것을 모자로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모자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에 쓰는 일종의 도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이 사물과 세계 특히 심지어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처음 보는 어떤 대상을 보면 처음 보는 물건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네.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 쓰임새.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쓰임새도 좁은 의미의 쓰임새, 즉각적인 형태의 실용성에 갇혀 있는 것이 어른들의 시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모자라고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똥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쓰임새로 사물을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똥이면 아예 뭐 예. 존재할 가치도 없는 아예 어쩌면 치워버려야 될 그런 네. 걸로 이해를 하니까 이걸 똥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는 불필요한 생각을 한다. 네. 라는 또 지적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네.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인간에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그게 적용이 되어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짜리 인간이냐, 너 얼마 버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 소설에서는 어른들은 늘 숫자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너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의 집은 뭐 어떻게 생겼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의 집 안에 가보게 되면은 창살에 이렇게 햇살이 비치고 꽃이 피고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묘사를 하면 그 집에 대해서 전혀 그거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평수가 몇 평짜리 집이냐? 청담동 몇 번지에 사냐? 예, 이런 방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냐? 예,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그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그런 거를 물화라고 하는데 물화. 물화. 정신 세계 자체가 예. 다 화폐적 척도 거기에서 완전히 물들고 좁은 의미의 실용성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것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그 사물이 원래 무슨 사물이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물어보는 방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네. 사실 이 입시 교육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걸 통해서 뭐 예.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이제 한국의 입시 교육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요소가 있지만 예. 이게 단순히 뭐 경쟁이 심하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가 비상적인 얘기예요, 그건 이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예. 아니 경쟁도 의미 있는 경쟁을 하면 그게 결국 도움이 되는 경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아주 그 인생의 중요한 어떤 시간에 삶의 어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물적인 어떤 것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물과 세계의 참다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오히려 상실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시키고 맞아요. 예.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훈련했느냐라고 하면 인간의 눈이 업그레이드된 게 없고 다 잃어버린 것만 있는 거야. 네. 그걸 통해서 20살 이상이 되면은 성인이 되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된 성인이 과연 그 성숙한 성인인가? 뭘 더 알게 된 것이고 뭘 더 성장하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화폐적 척도라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대단히 인문학적인 얘기고 뭐 당장 이과 쪽으로 가면은 네. 그 숫자로 객관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숫자화 시키는 거, 물화 시키는 것이 뭐 막연히 그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나 좁다는 그렇지. 얘기 그 말씀드리는 관점으로만 예. 보는 것 이것이 예. 문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의 문제의식은 음. 어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밖에 세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 어린 왕자가 이제 그 이런 요구를 받죠. 네. 양을 그려달라 예. 이런 조종사의 요구를 받았는데 양을 그려준 게 아니라 양이 담겨 있는 상자를 그렸단 말이죠. 예,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예, 너무 그거 이제 궁금해요. 그것도 좀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이제 그것도 한 교육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어린 왕자가 이제 이 화자 보고 조종사 보고 양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처음에 양을 몇 개 그려주니까 어린 왕자는 이게 내가 원하는 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종사가 화자인 내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상자를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좋아한단 말이죠. 예, 예, 이게 참 예. 묘한 대목인데 그게. 예. 그게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양을 그냥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교육은 내가 그리고 싶은 양을 학생이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완성되고 고정된 형태의 정보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생이 원하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양을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동성을 제공하는 거, 네. 그런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교육이어야 앞으로의 한다. 미래 교육은 점점 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천편일률적인 정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보고 싶은 양, 내가 원하는 양, 내가 그리고 싶은 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동시에 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어떤 내용을 내가 그리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설명을 하면은 나보다도 AI가 설명을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 내가 무슨 이른바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물과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시각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알고 프레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이 갇혀 있는 제한된 그런 알만한 정보만 요구하고 있는. 네. 그리고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그 욕구와 필요에 맞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내가 그걸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배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필요 이것을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계기, 경험 그런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교육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입시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내 삶에 필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입시 교육은 AI하고 네. 누가 더 똑똑한지 그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쟁이 되지가 않죠 이제는. 경쟁이 근데. 안 돼요. 네. 네. 무의미한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이죠. 예. 네. 무의미한 일이요. 우리가 예전에는 연말연시에 수첩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 자,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급속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네. 교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아요.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죠. 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는데 네, 그 지난주에 수능 입시가 있기도 했지만 네, 서울시 의회에서 네.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기습적으로 상정해서 폐지시켜 버렸어요. 와,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제 물상식한 짓을 하는 네, 아주 못된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못되고 네, 네, 못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런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명분이 뭐냐면 교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교권 침해받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어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권리를 억압해도 된다. 혹은 어린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권리를 억압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좀 황당한 얘기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네. 권리를 뺏어와서 누구의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편성을 확장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인권 그 학생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 학생이 특별한 형태의 권리를 거기에 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인데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만 유예시키고 그것을 유보시키고 억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 어른들이 그동안 해왔던 특히 한국 교육이 해왔던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한 어떤 그 반성적인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됨의 어떤 약속 같은 것이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예. 기본권이라는 것이 보장돼야 하는 건데 학생 너희들은 그거 유보해.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그냥 황당한 거죠. 그걸 네. 학교에서 그걸 한다는 게. 그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강요해 왔는데.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다. 이건 야만입니다. 그렇죠. 야만이에요. 그 논리적으로 아무 관련들이 없어요. 그리고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 오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교사들에게 그렇게 악성 민원을 넣는 뻘짓을 하고 그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 진짜 교권 침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누군가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그런 타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학생 인권 선언을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입시 중심의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의 위상이나 교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예. 시험 보는 능력을 학원만큼도 키워주지 못하는 교사라는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인상에 의해 가지고 악성 민원이 생기고 교권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학교가.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기간제니 아니냐 이거 따집니다. 그렇죠. 예, 기간제면은 그냥 무시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잣대를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 집에 부모가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기간제 선생님 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실력이 모자라서 혹은 뭐 네. 능력이 안 돼서 기간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구조의 문제예요. 아니 뭐 구조의 기간제- 문제가 어떤 계기나 기회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의 격을 나누는 게 벌써 보세요. 이게 인간에게 인권이란 보편적이다 이런 기본적인 관념 자체를 아이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부정을 하니까 벌써 사람을 가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그냥 학교에서는 야 너 자가냐 그 전세냐 혹은 뭐 월세냐 이런 걸로 애들이 또 따로 밥 그러니까요. 먹고 그 심지어는 저기 뭐 어느 단지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단 말이죠. 자가 단지의 애들하고 이렇게 저 임대 그렇죠. 뭐 이런 쪽에 그 사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갈라지고 벌어지고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가르쳤나 싶어요 이게. 우리 근데 전체 어른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그렇죠. 예. 뭐 누가 우리가 누구를 죄에다 가담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예. 뭐 저도 뭐 알게 모르게
그런 세상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어린 왕자에서 대한민국 입시 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주고 계시는데,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장면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걸 하나의 좀 전 대안적 관점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측면까지 생각해서 보게 되면 네. 어린 왕자가 그 지구에 오기 전에 여러 별에서 별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른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나는 어른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어떤 분이 공부를 하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가 이거 아저씨 무슨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지리학자인데 지리학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공간에 대해서도 모르는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곳에 가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가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배움이 삶의 실제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교실이 세상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교실의 가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우리의 책, 내가 하는 공부가 나의 실적인 삶의 어떤 필요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은 이 삶이 이 세상과 배움이 세상과 연결이 이제 끊어지고, 예. 배움이 이 나의 삶이기도 하고 사회적 삶과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이런 관계성의 부재, 그것을 만드는 교육,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사실 많은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그 실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육이 되면 내가 내 공부에 대한 하나의 그 효능감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내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없는 그 삶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책임성 같은 것들을 네. 망가뜨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입시 엘리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어떤 행태들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 시민의 삶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리되어 있는가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 어떤 그 지금 그 이번에 그 법정에서 우리가 얼굴을 봤었던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판사들 중에서 보면 네. 어떤 그 마을버스 운전사가 뭐 버스 요금 뭐 800원, 2,000원 뭐 이거를 어떻게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해고시키는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리면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 지금 이 내란 상황에서 그것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기적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형태의 그런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네. 공감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특히 입시 때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입시 끝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왜 공부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 왜 공부가. 공부를 했는지도 예, 모르겠고 예. 그것도 그걸 까맣게 잊어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도대체 그럼 우리가 그 청춘의 시기에 그 많은 것들을 유보해 놓고 그것만 몰두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단 말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엄청난 그 사회적인 낭비고 개인에게도 낭비고 사회적인 낭비죠. 예. 그러니까 뭐 입시를 어떻게 조금 고치고 멀고 이런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 실질성을 갖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실현시켜야 되고 특히 그 실질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이 배움과 삶, 학교와 사회, 나와 타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그렇죠. 수정해야 사람이 돼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수학자들을 비판하는-거나 뭐고 조롱하는 건 아니지만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그게 지금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럼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제를 달았는데 뭐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정말 모든 이들이 다 이거를 갖고 사람의 어떤 격을 나누는 잣대로서 활용될 만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포자라서 죄송합니다. 수포자라서 이 맺힌 게 많아요. 아니 저도 뭐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는 문과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말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렇게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학문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문들도 그게
아주 효용감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시험 문제를 단순히 푸는 방식에 그렇게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그 수학 자체라기보다는 수학적 사고거든요. 네, 그렇죠. 예, 과학 자체가 아니라 그 과학적 합리성을 우리가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보통 교육 중요합니다, 과정은 사실은. 예,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켜 가지고 또 확장시킬 수 있는 힘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우리 저 시청자분이 AI 시대에는 이제 암기 머신으로 키우는 게 무의미한 걸 정말 무의미하죠. 깨달아야 하는데 예. 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한 분은 저에게 수학은 언어입니다.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재미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망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뜻은 정확하게 네. 이렇게 문제풀이식으로 네. 모든 거를 다 그 말씀하신 그 사람의 거죠. 능력과 또 지식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의 어떤 더 세상을-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또 거죠. 기본적으로 또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수학에나 억화 감정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못 풀었다고 그게 맞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사실은. 왜 때려, 이씨. 예,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 예.